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의 미래학자인 제이슨 생커가 지은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저자는 미래 예측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곧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언젠가, someday,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미래 예측은 요 양 극단의 중간 어느 곳에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학자들의 미래 예측을 접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부동산의 미래입니다. 총 6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 잘 아시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 사무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재택 추세가 지금 현재처럼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곧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영업 가게 수요의 감소. 이 부분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직장을 잃거나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망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의 위험성도 있다. 자, 네 번째,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라스베가스라든가 올랜도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라면 대부분이, 미국은 국내 여행으로 다 소화가 됐지만 우리는 대부분 해외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해외 여행을 안 가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여행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내 관광 밀집 지역은 오히려 좋은 전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더 넓은 평수나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거기다가 자녀들이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식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텃밭을 기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가 아닌 교외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거나 타운하우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여섯 번째, 물류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전자상 거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죠. 그러니까 물류창고, 유통망에 필요한 센터,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미래. 자, 일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직, 필수 노동자, 의료, 공공, 제조, 농업, 유통망, 기타 등등. 두 번째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업종, 기술, 금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업군이 속하겠죠. 그 중에 대부분 많은 업무들은 재택, 원격 근무도 가능한 지식 노동자. 세 번째는 그 외 노동자입니다. 필수적이지도 않고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택 근무도 가능하지 않은 이러한 그 외 노동자.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일자리가 바로 그 외 노동자에 속하는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내용이 될 수 있죠. 왜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바로 여기 3번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자는 향후 10년간 급성장할 직종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의료 보건 분야를 굉장히 꼽고 있어요. 약간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통계들을 인용을 해가면서 의료 보건 분야가 앞으로 성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분야다. 그 다음에 공급망 분야. 이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전자상거래가 필수가 됨으로 인해서 공급망 분야에 관련된 일자리, 택배라든가 택배, 또 오피스 업무가 있겠죠. 또 그 비즈니스를 실제 또 운영하는 그런 업무가 있을 것이고, 직접 배달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야는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지식노동.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물론 그 근무자 개인에게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고 차비도 아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아끼겠지만,
그걸 떠나서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무실 임대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직원들 각자 또 주차 시설들,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집기들, 또 장비들, 사무용품들, 플러스 뭐 기타 등등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재택과 원격 근무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그런 지식노동, 그런 분야에 속하는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미래. 저자는 이 교육의 미래를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이 사태는 굉장한 비극이지만 교육의 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한 또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본인 스스로가 MIT 카네기 멜론 대학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그 대학을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온라인 인증 프로그램을. 근데 굉장히 그 유용하게 교육을 받았고, 그걸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경험자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소형 대학들이 이제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다. 왜냐?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 온라인에 관련된 그러한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형 대학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당장 벌써 시작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대형 대학들의 온라인 교육 확대로 등록금 대폭이나, 자,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등록금이 비쌀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뭐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 필히 등록금은 대폭 인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번째인데, 교육 접근성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걸러지면서 명문대라는 그런 순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뭐 인적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서 명문대를 가려고 막 엄청난 경쟁을 하고 소수가 가고, 이런 시기였지만 온라인 교육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교육 접근성이 굉장히 확대될 것인데, 이게 이제 온라인은 일단 접근하기가 편하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 개인 단위가 됐던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 단위가 됐던 하나의 뭐 지역 단위가 됐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텍사스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6030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연령대의 60% 이상을 2030년까지 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 이상을 대학 졸업자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시도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내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 단위에서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용자 경험 증가 선순환. 일단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온 국민들이, 온 대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교육을 다 경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장단점을 발견할 것이고, 경험해보니 이제 계속 발전하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또 온라인 교육 시장을 굉장히 확대시킬 것이다. 다섯 번째, 에듀테크 기술의 비약적 발전. 교육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가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환상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홈스쿨링의 일반화. 굳이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굳이 학교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 많은 학부모님들 그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 혹시나 우리 애가 가서 학교 폭력을 당하면 어떡하지?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그냥 한 공간에 몰아넣어서 생활하는 거, 그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것인가? 물론 또래 집단과 당연히 교류는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지역 커뮤니티가, 다양한 커뮤니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폭력적 현상이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형태의 그런 커뮤니티,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격차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수준을 결정짓는 또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인성의 문제,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낮은 등록금으로 확대시킨다는 거. 사회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전문적인 교육들을 우리가 항시, 자주, 꾸준히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의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몇 가지씩 추려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